현대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나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초가 되는 이야기 정신이나 사상이 더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문화유산 역사연구소에서 이야기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친구와 하는 이야기, 가족과 하는 이야기처럼 일상의 이야기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죠.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성을 가진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책 등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이처럼 이야기와 우리의 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 정신이 우리 지역의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로 학교와 직장이 폐쇄되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죠.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버텼을까요?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죠. 드라마를 보고 책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현대사회에서 이야기의 가치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을 얻기 위해 서바이벌 데스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로 제작비는 300억에 불과했지만 1조 원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봉지천 조각공원에 가면 차상찬 선생의 동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상찬 선생은 1887년 송암동 자라오 마을에서 태어나 1920년 최초의 종합잡지인 개벽을 창간하고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민족문화와 항일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 차상찬 선생님의 어린이 존중 정신을 이어받아 춘천을 어린이 수도로 만드는 스토리를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어린이가 독립적으로 존중받지 못한 시기에 어린이에 대한 외침과 정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찬 선생과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1922년 5월 1일 항상 10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라를 발표하고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행진과 기념식을 열어서 어린이를 위해서 강연과 가그, 동화회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차상찬은 1923년 개벽 34호부터 1925년 64호까지 조선문화 기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를 종합적으로 조사 소개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선의 문화유산을 찾아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이런 정신은 어린이 잡지에서도 발현되는데요. 1926년 신년호에 새현상 우리 지방 명승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천도교 소년운동의 중심인 방정환, 차상찬, 박달성이 참여하여 개벽의 정신을 어린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1929년 어린이 잡지에 조선 13도 고적 탐승 말판이 부록으로 실리게 되는데 1926년에 실시한 새현상 우리 지방 명승투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남대문에서 시작하여 선주교, 부여, 해인사, 금강산, 평양을 지나 백두산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린이 잡지에는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판놀이를 하면서 13도 지역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1920년대는 어린이가 여행을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한 가상체험은 상상의 공간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우리 마을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우리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고 마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 주변을 둘러보고 살피는 것은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그 공간에서 장소를 배우고 또 느끼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나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초가 되는 이야기 정신이나 사상이 더 중요한데요. 춘천 탐방 지도를 만들어 본다면 춘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일은 건강한 어린이 문화를 어린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춘천에는 아름다운 길이 많이 있는데요. 차상찬 선생님의 정신을 이은 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청호 차상찬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공지천에 가서 동상을 만나고 춘천 시립청소년 도서관에서 청호 차상찬 서재에 가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공지천 유원지를 둘러본 후에 춘천 인형극장과 레고랜드 그리고 춘천역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레고랜드에서는 차상찬과 함께 만드는 어린이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춘천 인형극장에서는 차상찬 일대기를 그린 어린이 인형극을 관람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재개관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에 2024년 5월 청호 차상찬 문고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차상찬이 집필한 잡지와 책들을 만나고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고 주변의 공공시설과 협력하게 된다면 춘천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차상찬의 소년운동 정신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선언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차상찬 동상을 시작으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청호 차상찬 서재에서 책을 읽고 KTNG 상상마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린이날이 처음 시작되던 1922년 5월 1일 어린이 선언길의 의미를 되살려 차상찬과 함께 걷는 어린이 선언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언문을 만들어서 깃발과 함께 풍선을 들고 거리거리를 행진하면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과 어린 동무들에게 드리는 글을 나누어 주던 행사를 복원하여 차상찬 동상에서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청호 차상찬 서재와 KTNG 상상마당까지 선언문을 돌리면서 행진하면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춘천이라는 공간을 채우는 스토리텔링을 차상찬을 중심으로 한다면 춘천 어린이 수도 스토리텔링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야기에는 이야기를 지속하고 전파하고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글로만 읽는 것보다 더욱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에 남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 우리는 이야기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가진 특별한 힘이 아닐까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급변하는 사회에서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천천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깐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나누는 문자나 카톡 이런 것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보았을 때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남기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마을 그리고 학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으로 눈을 돌려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